자, 그러면 디딤돌 대출이 어떠한 상품인지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갈까요? 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내가 정책성 상품, 즉 정책자금 대출로 주담대를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은행재원 대출인 은행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혜택을 주는 정책성 대출로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은 DSR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DTI만 보기 때문에 다소 소득이 적더라도, 다소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은행재원 대출보다는 훨씬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정책대출 상품입니다. 그 정책자금 대출에는요, 디딤돌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 등이 있죠. 특히 여기서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은 실거주 의무 1년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나면 이 집 말고는 추가로 주택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집이 아닌 내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거다, 한 채 더 구매할 거다라고 하면 해당 주택 외 추후 주택을 구매하려면 이 정책 대출은 상환을 하고 그다음 주택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재원 대출은 어땠죠? 각 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모두 DSR을 보게 됩니다. 즉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DSR 4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이 실행이 되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DSR 50% 내로 들어와야 은행재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 은행재원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정책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재원 대출로 생애 최초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서민 실수요자 대출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존 등기 나기 전, 즉 이전 등기 후 3개월까지는 구입자금 대출, 즉 매매 잔금 대출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없이 실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뽑아 쓰는 ATM 같은 그러한 대출이라고 했었죠.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뒤부터는 대출의 성격이 변해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고 불리는데 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되면 꼭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즉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이후부터 받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좋은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지금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로 제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4년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자, 이렇게 반을 나눠서요. 앞에 두 개,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뒤에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보게 될 것이 보금자리론인데요. 이러한 디딤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정책성 상품이 되는 거고요. 뒤에 두 개, 서민 실수요자 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 이것을 은행재원 대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다자녀나 신혼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고요. 대출 한도가 최대 일반인 경우에는 2억 5천까지 실행이 됩니다. 물론 생애 최초는 3억 원 한도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두 자녀 이상 그리고 신혼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억 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이 디딤돌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저금리인가? 대출 이자가 2.65%에서 3.95%. 지금 이제 시중은행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4%대 중후반, 보통 이제 5%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출 금리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딤돌 대출은 또 정책자금 대출은 굉장히 저금리, 금리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은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나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까지 연소득 이 범위 내로 들어오시면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DTI만 보기 때문에 DSR이 미적용됩니다. 그러나 실거주 1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가격이 디딤돌 대출보다 늘어났죠.
9억 원 이하, 최대 LTV 70% 내에서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23년 이후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서 조건이 되면 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출 이자가 디딤돌보다 저렴합니다. 1%대, 2%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는 금액은 1억 3천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라고 금융이랑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고 권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부부 합산 연소득 범위는 1억 3천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생아 특례도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DSR이 미적용되고 DTI만 보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거주 1년은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로 대출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저금리, 그렇죠? 이러한 저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10년, 20년, 30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변동하지 아니하고 쭉 그 금리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거죠.